네, 됐습니다. 이걸 이쪽으로 보고 해야 돼요. Recording stopped. 여러분, 이 저의 결단 명단 만남 초대 Recording in 하와이 progress. 보이시나요? 네, 저희 내년에 그 PD 서밋이 하와이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모두 하와이를 한번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와이를 배경사진으로 했는데 우리 박순아 대표님 역시나 하와이를 보여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이 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결단을 하면 명단이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초대가 쑥쑥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결단의 순간에 어떤 모습들이었어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3번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의 모습은 이런 상태였어요. 내가 무엇인가 인생에서 결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저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푸르 헤쳐져 있고 이 길에 아무도 없고 그리고 해가는 위에서 땡볕이 내리쬐고 그늘 하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항상 무언가를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주먹은 불끈 쥐고 두 다리는 꼿꼿하게 서서 내가 기어이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말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주변 상황은 녹록하지 않았지만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순간에 이런 결단들이 생겼었습니다. 자, 결단. 제 나이 29에 IMF가 터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IMF라는 시절에 고생을 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그냥 잠만 자고 일어나면 없어지고 잠만 자고 나면 없어지고 그렇죠? 거리에 나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29살 때 박순아 대표님 마찬가지로 로펌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IMF를 겪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29에 직장생활 5년 다에 IMF를 겪었어요. IMF를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제 나이 33세가 될 때 IMF가 체제가 종료가 됩니다. 국가 부채가 없어지던 해였어요. 어떻게 보면 참 예쁜 나이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허망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 저의 모습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라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거리로 내몰리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린 나이에 알게 됐어요. 그때 저의 표정이었어요. 내가 직장 생활을 계속하면 안 되겠구나. 내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날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무엇을 결단을 했냐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왜 안 될까요? 이쪽이요? 여기를 보고요? 네, 제가 이걸 결단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적어도 내가 한의사가 되어서 병원에 가서 내가 스스로 병원을 차리면 나를 자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33살에 한의대 편입을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했어요. 근데 한의대 편입을 하려고 노량진에 가봤더니 다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의대를 가기엔 나이가 좀 그렇고 그죠? 한의대 정도는 좀 편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해서 편입 학원에 딱 갔더니 세상에 반이 다 서울대예요. 반이 다 서울대를 졸업했고 중간에 IMF 때문에 잘리거나 뭐 학원이 나가리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 한의대를 편입을 하려고 다 와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그 순간 내 경쟁자잖아요. 다 내 경쟁자잖아요.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어렵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사람들에게 그때 뭘 알았다고 제가 선언을 해요. 내가 딱 3년 공부할 거야. 3년 공부만 딱 하고 떨어지면 합격 못하면 내 다시 일하러 온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일하러 온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러 간다라고 했었을 텐데 그때 저의 시야에는 그게 없었던 거죠. 일을 하거나 내가 그냥
가게를 차리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의 시야에서는. 그래서 제가 아주 보기 좋게 3년 공부하고 덜썩 주저앉아요. 제가 이때 무슨 돈으로 공부를 했겠어요? 전세를 뺐어요. 전세를 빼서 월세로 옮기고 그때 전세 제가 3천만 원에 있었거든요. 그 전세금을 1년에 1,000만 원씩 까먹으면서 제가 3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간도 그저 남들은 IMF라고 회사를 갔다가 잘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저는 제 발로 나와서 3년간 노량진 편입학원에서 아침 5시에 일어나서 6시부터 밤 10시까지 끝도 없는 그 수업과 그리고 고시원 같은 데 가서 또 공부하고. 근데 제가 실패했어요. 왜일까요? 뭐라고요? 경쟁자들이 많아서 아니에요. 성공 방법을 몰랐어요. 나한테 아무도 내 주변에 한의대로 편입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노하우를 알려주지 않았죠. 그리고 여러분 경쟁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노하우를 저한테 그냥 덥석 줍니까? 안 주죠. 저한테 맛있다. 아니 거기만 지금 풀고 있는 거야 지금 파를. 아무도 나한테 그 비법을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5시에 일어나서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원에서 죽자사자 공부를 했는데 그게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이게 없었던 거예요. 나에게 이거를 정말 한의대를 가게끔 해준 그 비법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내가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비법을 샀겠죠. 누군가에게 그죠? 알려달라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3천만 원 가지고 1년에 1,000만 원씩 쓰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다닐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털썩 보기 좋게 3년 만에 한의대 편입을 낙방하고 주저앉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디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냥 공짜로 줘요. 우리가 결단을 했을 때 시간 관리를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한의대를 왜 떨어졌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나에게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내 주변에는 항상 다 실패자들만 우르르 1,000명이 모여 앉아서 늘 그렇게 공부만 했었던 거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 성공을 어떻게 이루어냈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었어야 됐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던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이게 9월 4일 여러분 다음 주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스케줄을 잡을 때 시스템 스케줄부터 딱 채워놔야 돼요. 내가 결단을 했다. 내가 적어도 결단을 했다고 할 때는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시간 관리 안에서 내가 있어야 되는 시간은 이건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는 시스템 스케줄인 거예요. 그거를 먼저 채워놓고 내가 우리 N잡을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내가 오전에는 들어오기 힘들어. 아니면 나 밤에 일하는 사람이야. 밤에 못 들어와 하더라도 우리가 다음 주에 시스템 스케줄 딱 5개 있어요. 저희 이제 홈미팅 다들 그 상위 PD 대표님이나 브론즈 대표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홈미팅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빼고 나면 딱 4개예요. 이 중에 2개를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홈미팅을 들어오시고 2개를 내가 결단을 했다 그러면은 내 시스템 내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 노하우를 끊임없이 매일 알려주고 있는 이 시스템 스케줄에 내 시간을 넣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내가 메나테크를 통해서 성공하겠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보세요. 왜 자꾸 시스템에 들어오라고 하는데요? 나 MBA 한번 들었고 MBA SA 한번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알겠던데 왜 자꾸 들어와서 들어라고 하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물길이 달라요. 여러분이 한번 우리가 지금 어떤 여행을 하나요? 꽤 깊은 제법 긴 항해를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내일 모레 한 1년, 3년 하고 말 일들이 아니잖아요. 제법 긴 시간 동안 항해를 할 때 물길을 누가 아나요? 내가 밖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시스템은 바닷속 물길을 알려주는 곳이에요. 물길은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곳을
매일매일 365일 다녀서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함정이 있는지, 어떤 실패를 겪을 수 있는지, 목숨이 오락가락 할 수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항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아니 여기로 좀 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저 배는 이렇게 둘러서 가지? 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물길을 배우는 건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물길들을 배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들었던 MBA 강의와 이번 주에 들었던 MBA 강의가 그게 그거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를 들어본 사람, 매일매일 들어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가끔 들어본 사람들은 몰라요. 물길을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뼈아픈 함정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결단을 했다면 시스템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 꽤 깊은 물을 제법 긴 시간 동안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은 저는 그렇게 턱썩 3년 동안에 공부를 끝내고 다시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다행히 저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다시 또 들어갔어요. 왜?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봉급 생활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시 돌아갔어요. 당장 돈도 없었어요. 월세방에 나가래 이제 막 월세 뭐 이렇게 찾아야 되잖아요.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10년 동안 또 열심히 일을 했어요. 40대 후반이 됐어요. 저에게 온 거는 질병, 공고사직, 명퇴 이딴 것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40대 후반이에요. 제가 2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호기롭게 나는 공부를 해볼 테 하고 나갔을 때는 적어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런데 40대 후반에는 제가 아프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40대 후반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삶의 주도권을 몽땅그리 아끼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제가 무엇인가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를 겪게 되는 건 거죠. 이때 참 비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태였어요. 앉아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냥 누워서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인생에 또 한 번 결단을 내려요. 일단은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요.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고민할 때 그래도 저는 그래 이렇게 살다 죽을 수는 없다. 뭐라도 해보자 라고 결단을 내린 게 뭐냐면 맞습니다. 결혼입니다. 여러분 40대 후반에 예창용님 결혼이 쉬운가요?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냥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는 거 너무 쉬워요. 가볍잖아요, 일단. 그죠? 근데 47에 제가 결단을 한 일이에요. 내가 결혼이라는 걸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는 내가 한번 느꼈잖아요. 성공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때 삼청동에 살았어요. 삼청동에 가면 이렇게 우아한 사모님들께서 오시는 뜨개 샵이 있는데요. 이게 해원제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사모님들이 뜨개는 그냥 이렇게 뜨시는 거고요. 뭐 이렇게 음악 감상, 그다음에 미술사, 그리고 요가 뭐 이런 것들을 막 개인 레슨을 받고 이래요. 여기 안에서. 이곳이 그냥 이렇게 밖에서 보면은 그냥 뜨개샵 같은데 지하 1층, 2층, 3층 이렇게 쫙 써놓은 거 보면은 그쵸? 삼청동에 있어요. 해원제라니까요. 여기서 제가 큰 돈을 내고요. 이 사모님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언니, 꼭 다 언니들이에요. 언니, 남편분이 대기업 회장님이시죠?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어떻게 안 헤어지고 지금까지 살고 계세요?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봤어요. 저 결혼을 해야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거기 사자 달린 사모님 아니면 자기가 사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성공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왜냐? 한 명이라도 미스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이분들한테
농담입니다. 어쨌든 성공 방법이 뭐였냐면요. 나경아, 네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남자를 바라보던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 네가 이때까지 연애하던 선입견과 편견을 다 버리고 일단 만나. 그냥 누군가가 너한테 이 사람 만나봐 하면 어머 그 사람 직업이 뭔가요? 뭐 하는 사람인가요? 어떻게 생겼나요?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묻지 마. 그냥 만나. 그리고 3번은 만나. 그걸 해야 가능해. 적어도 결혼이라는 것은. 왜요? 그랬어요. 너가 그것 때문에 한 결혼이 그것 때문에 헤어질 수 있기 때문이야. 그것도 나이 들어서 하는 결혼은 더 그래. 그러니까 네가 절대로 헤어질 이거는 무조건 헤어진다라는 거 3개를 적어. 이거라면 정말 헤어질 수밖에 없어. 만약에 그 남자가 그 행동을 했다? 그럼 난 아마 헤어질 거야 라는 거 3개를 적고 그 이외에는 다 눈을 감아. 그러면 결혼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전 그때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아, 연애는 그냥 딱 보고 눈이 탁 돌아가면 했었는데 그거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해야 되는 건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법적으로 싱글이면 다 만났어요. 그 3년 동안 제가 저희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기까지 3년의 세월이 걸렸거든요. 그 3년 동안 제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나보다 19살 많은 어르신들도 만났어요. 나갔더니 나보다 19살 많으시더라고요. 아들이 나보다 17살밖에 안 어려. 아들이 더 가까워. 그러면서 제가 뭘 배웠냐면요. 내가 참 작은 우물 안에서 살았구나. 내가 바라본 세상이 너무 좁았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47에, 47, 48, 49에. 그리고 그분들을 보면서 저의 결혼 시장 가격을 알았어요. 되게 비참했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는 절대 나한테 콜 안 해. 그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남자가 계속 나한테 콜해. 결혼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눈높이를 낮춰야만 된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명단을 적을 때 얘는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얘는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얘는 애가 있잖아. 얘는 남편 장난 아니잖아. 얘 돈 잘 벌잖아. 그런 수많은 이유들이 여러분들이 명단을 적을 때 허들로 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그것도 2년 안에서 5년 안에 내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이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일단 적고 일단 만나야 돼요. 내가 결단한 크기만큼 내 꿈만큼 명단이 달라져요. 그리고 막상 그 사람을 만나러 가서 얘기하면은요 별일 없어요. 진짜예요. 가서 얘기하면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크다고 생각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게 큰 저항감을 가지지 않아요. 그냥 이런 일을 하게 됐니? 라고 얘기를 하시고 잘 해봐라. 그 정도의 이야기밖에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결단이 작고 내가 고만고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명단의 사람들이 나한테 훨씬 많은 상처를 줘요. 제가 남자를 만나러 다닐 때요. 막 그룹 이렇게 사장님 이런 사람들 만나러 가면은요. 차라리 저를 찰 때도요. 이유가 간단해요. 쿨해요. 근데요. 저하고 좀 비슷할 만한 남자들이 저를 만나서 저를 찰 때 이유가요. 애를 못 낳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47에 애를 낳기를 바래? 그런 찌질한 이유들을 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집에 왔는데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생리적인 나이를 가지고 지금 근데 정말 저보다 훨씬 능력 있는 남자들은 적어도 그런 말로 저를 힘들게 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은 적어도 이 네트워크를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거절을 하더라도 정말 격려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잘할 수 있다. 너가 이 일을 선택할 때는 이유가 있겠지. 제가 하나로 의료재단 보셨죠? 거기 이 대표 이사님을 만나러 갔다니까요. 그분을 만나러 갔더니 나경아 나는 네가 남자 10명 값을 할 거라 생각했어. 그랬더니 다단계를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대표님. 그랬더니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룹 회장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다른 그룹 회장님한테. 우리가 잘 아는 하림 닭. 전화를 걸더니 저기 제가 한 명 제가 데리고 있던 간호사인데요. 한 명 만나보세요. 형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걔 이름이 어떻게 됩니다 하고 저한테 그분 연락처를 주면서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이제 연결했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차라리 쿨하시잖아요. 근데 저 그분한테 전화 드리고 막 팜플렛 보내드리고 어떻게 하면 불러주시는 거 기다립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하지만 고마웠어요. 제가 언제 그런 회장님한테 연락이나 해보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결단이 크면 명단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만나러 가셔야 돼요. 이 일은. 어머니가 이렇게 저혈당 샥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고 저는 6개월 만에 어머니를 남편과 의논해서 저희 집에 업어와요. 저희는 그때 일을 계속해서 하나를 의료재단에서 일을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6시 반이면 출근을 하고 없어요. 왜냐하면 건강검진센터가 일찍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일찌감치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죽을 쏴. 그리고 그거를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만들어서 그 통에다가 우리 따뜻한 통 뭐죠? 보온통에다 담고 저는 그거를 아침에 오실 요양보호사님한테 토스를 하고 저는 출근을 하고 그럼 요양보호사님이 8시에 오셔서 정말 그것도 일찍 오시는 거예요. 정말 9시 전에 오시지 않아요. 근데 사정을 해서 그 1시간의 페이를 더 주고 그분이 오셔서 8시 되면 그분이 오셨던 거죠. 그렇게 저도 질병이 있었잖아요. 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다가 자궁에 성근종이 있고 유방에 석회화가 있고 이래서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때 저는 아까처럼 주저앉을 수도 누워서 울고 있을 수만 없었어요. 기어서라도 일을 해야 됐었고 부모를 복양해야 됐었어요. 그런 시기에 저에게 그래서 저는 이때를 해상해서 그냥 기어다녔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에게 주어진 거를 해내야 됐기 때문에 몸도 아프고 왜 50이라는 나이는 녹록치 않은 나이였어요. 그때 만남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 나한테 왔고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이거를 버텨내야겠다. 또 다른 삶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결단을 내렸다면 이때는 그냥 기어다녔어요. 왜냐하면 결단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냥 버티고 있었던 거고 내가 이러다가 엄마보다 먼저 갈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까지 있었어요. 그때 만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만남은 자산소득이라는 얘기를 나에게 해줬어요. 저는 그때 정말 놀랐어요. 자산소득이라는 게 나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걸 내가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매달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나의 노동과 시간을 맞바꾸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그 돈을 자산이라는 걸 날 가질 수 있다라는 거를 누군가 나한테 제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이거죠. 근데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그것이 시스템 안에서 가능하고 그것이 스폰서와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를 그때 기어다니던 시절에 알았어요.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나야 결단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 사업이에요. 내가 그 결단한 만큼 명단을 쓰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성공하고 가장 잘난 사람을 먼저 만나서 그에게 이것을 결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일인 거예요. 제가 그랬듯이
내가 그렇게 기어다니던 시절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와서 자산 소득이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해 주지 않았다면 저는 그때 아마 그렇게 기어다니다가 엎어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머니를 요양원에 넣었든 그리고 저는 병원에 입원하든 그런 일들이 아마 파노라마처럼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저에게 이렇게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 자산 소득으로 되는 것이고 이것은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것은 스폰서의 후원 아래 이루어진다라는 일을 그때 저는 참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일은 제가 얘기했죠. 내가 결단한 만큼 그리고 선입견과 편견을 버린 그 명단을 통해서 그 기어다니는 어쩌면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기어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 일인 건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결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얘기죠. 1대1 미팅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오셨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참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나러 갔는데요. 초대가 잘 안 돼요. 그 사람들이요. 오려고 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들 합니다. 저 또한 그런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어요. 1대1 미팅은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스템 안에서 내가 1대1 딱 미팅 갔는데 어머 나경아 오랜만이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 우리 일은 뭔가요? 경험 사업이잖아요. 내가 먼저 경험을 해서 내가 이뻐지거나 내가 뭔가가 좀 긍정적으로 변했거나 나의 미소가 남다르거나 나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그가 알아야 돼요. 우리 사업은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투자를 해야 돼요. 나에게 투자가 돼서 딱 만나는데 어머 아니 오라버니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 이 얘기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러 가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는 뭘 하셔야 되냐, 여러분들이 시스템 안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먹으면서 공부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스폰서님이 예뻐졌어요, 붓기 빠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오케이 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봐요. 어머 너 왜 이렇게 됐니? 그럼 내가 편하게 할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 어머 저 다단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왜? 자기가 불편해하는 얘기를 내가 먼저 입 밖으로 꺼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덜 불편해요. 저 다단계 시작했어요. 저 N잡 시작했어요. 어떤 거? 다단계요. 이렇게 먼저 얘기하면 그 사람의 불편함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의 얘기를 계속 들어요. 1차 미팅에서는 무조건 얘기를 들어주셔야 돼요. 왜일까요? 두 번째 만나야 되니까. 두 번째 만날라 그러면 그 사람은 나경이를 만났더니 나경이가 예전과는 다르게 예쁘고 그리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내 얘기에 관심 있어 하네.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내 얘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나경아 다음에 한번 또 보자라고 할 때 거절하지 않아요. 왜? 나 오늘 좋았거든. 그죠? 그런 다음에 적어도 1대1 미팅을 3번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제품에 대한 얘기도 하고 회원가입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 얘가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자연스럽게 익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1대1 미팅 나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때는 일단 나한테 투자를 안 하고 계십니다 라고 저는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예쁘게, 그죠? 그렇게 선한 눈빛으로 그렇게 길을 열고 들었건만 거절이 오죠. 거절이 와요. 그리고 나는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이 나서 터덜터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셔야 되죠? 맞습니다. 시스템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시스템은 우리에게 그죠?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거절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너는 그렇게 했니? 나는 이러잖아. 세상에 그런 말도 하더라? 뭐 이러면서, 그죠? 근데 그렇게 풀어내면서 우리는 서로 공감받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스폰서님은 우리에게 뭘 하죠? 저렇게 쓰담 도닥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해요. 그래 오늘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해?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아니 그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가 아니에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알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안 하고 있었는지를.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스폰서는. 충분히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의 그 미팅에 있어서 어떤 얘기를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내가 이거를 안 했구나라는 거를 나 스스로 깨달을게끔 해주는 것이 스폰서예요. 기다려주는 건 거죠. 근데 그걸 몰라. 그럼 넘어가야죠. 다음번엔 알겠죠. 스폰서가 말하면 서운해요. 그죠? 스폰서가 말해주면 서운해요. 자, 2대1 미팅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초대를 잘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죠? 내가 그렇게 어렵게 결단하고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났을 때,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1대1 미팅을 2번, 3번 그렇게 반복하다가 스폰서와의 미팅이 만들어졌어요. 이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폰서를 신뢰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클린 끊어야 되는데, 아니 안 되면 장클린 하나라도 나가야 되는데 왜 스폰서는 저기서 엄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 마음이 드는 거를요, 누가 제일 먼저 아냐면은요, 스폰서가 알아요. 그 다음에 누가 두 번째 아냐면은 오늘 초대받은 사람이 알아요. 이거 뭔가 이게 뭐지? 이런 느낌. 그런데 내가 충분히 스폰서를 신뢰하고 그 신뢰된 마음으로 스폰서가 하는 어프로치나 웃음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 그냥 그 가운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이 만난 사람이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두 사람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희 이 사업하면서 알았으니까 한 3년 됐죠? 근데 왜 그렇게 친해요? 근데 왜 그렇게 두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10년, 20년 본 사람들 같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도 당신들 틈 속에 있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두 사람 안 지가 얼마나 됐어요? 라는 그 말이 이 사람 그 질문 안에 이게 들어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참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뭔가 자기한테 어프로치가 뭐 이렇게 좀 어설프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대1 미팅에 있어서는 스폰서의 신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 이거 쓰면서요, 진짜 반성 많이 했어요. 나는 과연 내 스폰서를 정말 1에서 100까지 신뢰했던 사람인가?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윤 대표님, 반성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뒤돌아봤어요. 나부터 다시 한 번 더 나를 세신해야겠구나. 내가 나의 파트너들의 2대1 미팅을 잘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내 스폰서와 같이, 내가 지금 PD고 우리 스폰서가 브론즈 PD고 곧 실버 PD지만 그거를 정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두 사람 관계 참 좋다, 아름답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저런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 사람이 목격하면, 느끼면, 나도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저는 초대의 베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2대1 미팅이. 근데 정말 멋져요. 왜냐하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왜? 스폰서와의 신뢰, 스폰서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녹록하게 녹아있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긍정의 에너지가, 내가 무한하게 신뢰하는 스폰서의 그 마음이 이렇게 그 사람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스폰서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보고 있어요. 당신들을 보고 있다니까요. 파트너, 여러분들, 스폰서는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늘지 않아요. 알죠? 우리 사업에서 스폰서는 절대 늘지 않아요. 하지만 파트너는 정말 많아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내가 이 사업이 정말 잘 되려면 스폰서를 끊임없이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스폰서가 그 많은 파트너 중에서 내가 얘랑 동반 성장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돼요. 그거를 내가 만든다라는 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 모습을 보는 건 거죠. 그러면 초대가 일어나요. 초대가 일어나요. 그걸 내가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일인 것 같아요. 결단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도대체 근데 굿모닝 스마일은 뭐예요? 라고 이제 여러분께서 얘기하실 수 있을 텐데, 스마일은 저에게서 PPD입니다. 우리는 작은 결단을 매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굿모닝 스마일 나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는 PPD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나는 PPD로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거야 라는 거고, 나한테 억지로라도 얘기를 하는 거죠. 굿모닝 스마일. 그런데 네가 PPD가 할 행동을 하고 있니? 라고 나한테 물어보면서 혼자 배시시 웃기도 하고 그럼! 라고 생각하는 날도 있어요. 우리는 작은 결단을 매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결단이 이미 내가 굿모닝 스마일, 굿모닝 스마일, 굿모닝 스마일로 우리의 결단이 이렇게 아우러져서 가는 긴 항해가, 우리의 항해가 정말 멋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